한국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탄핵안 표결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8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삼가한 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9일 실시하기로 한 제28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 후보 마감일이었던 어제까지 출마한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뉴욕시의 모든 전철역에서 인터넷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내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될 전망입니다. 에드워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은 지난 5일 회에서 내년도에 2,1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시간주에서 내린 폭설로 40여 대의 차량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9은 한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탄핵안 표결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2시 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시인 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는 9일 새벽 1시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외교와 국방, 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야당 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조기 대통령 선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도 그만큼 빨리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탄핵 자체를 반대했었던 새누리당 주류 측은 본회의 직전까지 부결을 위해 안간 힘을 기울일 예정이며 반대로 야3당은 전날 국회에서 철회하며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사회 단체 역시 전날부터 국회 외곽에서 진을 치고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국회 주변의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가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막판에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자 탄핵에 찬성했었던 여당 내 중립 성향 의원들과 비주류까지 흔들리면서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8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삼가한 채 한미 동맹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루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전에도 말했듯이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루도 대변인은 이는 한국 국민의 내부 문제고 따라서 한국 정부에 물어보길 바란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와 우리의 관계는 강하고 깊고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9일 실시하기로 한 제28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 후보 마감일이었던 어제까지 출마한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마감한 제28대 뉴저지 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 출마하는 후보가 없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거가 아예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후보자 후보 마감이 어제 12월 7일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불행히도 입후보자는 없었기 때문에 입후보자 없이 선관위가 어제 정확히 오후 5시에 마감 등록을 공표하였고요. 이에 따라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세칙을 바탕으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다른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직 회장단이 차기 회장 단독 후보자를 추천해 선관위로부터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임시이사회의 최종 승인 단계를 거쳐 회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전직 회장단이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을 하시면 자격심사 심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선관위가 정식으로 임시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게 됩니다. 선관위는 이 모든 과정을 올해 말까지 진행합니다. 이로써 뉴저지 한인회는 제26대, 27대에 이어 이번 28대 한인회장까지도 선거 없이 추천제로 뽑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뉴저지 한인회 스스로 뉴저지 한인회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회장 입후보 마감일이었던 어제 오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는 회관 건립 추진과 운영에 관한 회칙 개정안 찬반 투표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관 건립 기금 관리 투명성을 위한 이 개정안은 총 101표 가운데 찬성 100표, 반대 1표를 얻어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이제 뉴욕시의 모든 전철역에서 인터넷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이달 말까지 뉴욕시 전철 279개 전역에 와이파이 설치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2011년도부터 전철역 내 와이파이 설치 작업을 시작했고 순차적으로 이를 진행해 올해 말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내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될 전망입니다. 에드워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은 지난 올 리프에서 내년도에 2,1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삭감이 될 예산은 특히 나소 카운티 익스프레스 버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삭감될 예산은 약 380만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삭감이 진행되면 프리포트와 락빌 센터, 엘몬트 지역의 다수 노선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경찰국도 약 120만 달러의 예산 삭감 여파가 몰아칠 예정이며 각종 위원회들을 위한 재정 지원도 일부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시간주에서 내린 폭설로 40여 대 차량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은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이 내린 미시간주 포어빌, 차량이 줄지어 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스테이트 96번 도로에서 미끄러운 눈길에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빙스터 카운티 경찰 당국은 눈길에 40여 대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미시간에서는 1인치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극지방의 한기가 남하하면서 미 북동부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갑작스러운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뉴욕 역시 내일부터 이번 주말 사이 기온이 부쩍 내려가 밤과 이른 오전에 화씨 28도, 섭씨 영하 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 뉴욕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초대 내각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15개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 부처에 대해서도 늦어도 내주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곧 국무와 내무, 농무, 에너지, 보훈 장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 초대 내각의 특징은 안보라인과 국내 정책 주요 포스트를 강경파가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채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30년 만기 평균 모기지 금리가 연 4.27%로 2014년 10월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일 미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전체 모기지 신청도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모기지 대출 수요가 위축됐다는 신호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에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주에는 2015년 7월 이후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자금 조달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데다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소득 분배 불균형이 미국을 기회의 땅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30대 미국인들의 벌이와 부모 세대 30대 시절 소득을 비교했고 그 결과 1970년에는 30대 미국인의 92%가 부모가 젊었을 때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부모보다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1992년에 58%로 뚝 떨어졌으며 10년가량 소강 상태를 보이다 2002년도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14년도에는 51%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4년에 부모보다 많이 버는 비율이 41%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규제 철폐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의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7일 21세기 치료법을 94대 5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392대 96의 다수로 가결돼 발효를 위해 조만간 백악관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구 지원 등 68억 달러의 지원이 포함된 이 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세기 치료법은 암과 알츠하이머 등 첨단 생물의학 분야 연구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FDA의 신약과 의료장비 승인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 전체 인구의 기대 수명은 78.8세로 한 해 전보다 0.1세가 낮아졌습니다. 남성은 전년보다 0.2세가 줄어든 76.5세, 여성은 0.1세가 감소한 81.2세였습니다. 미국에서 기대 수명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데는 복합적인 요인도 있지만 약물 중독 증가 추세와 치매 사망자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한 고위 국방관리는 8일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으나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관리는 북한이 지금 당장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며 전략적 타격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미 미사일과 핵탄두를 결합할 능력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한 뒤 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은 개발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외기권에서 핵미사일을 본체와 탄두로 분리한 뒤 탄두를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능력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탄두가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하려면 6,000에서 7,000도의 고열과 충격을 견디고 일정한 비행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실패한 총장이라고 혹평했었던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반 총장의 한국의 내년 대선 승리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년 11월 이듬해 이슈들을 예측하는 더 월드인 2017년판에서 각성과 분열이 반기문 대통령을 만들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당선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잡지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기름을 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고투하고 있다며 서서히 사라지는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의 희망은 진보 진영의 분열과 문재인과 안철수 사이의 분열에 달렸고 새누리당이 반 총장을 영입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반 총장은 가장 따분한 사무총장 중 한 명으로 여기는 일각의 시각이 있지만 한국에서 지지자들이 많다며 정당 파벌주의와 거리를 둔 점이 호소력을 주고 있다고 잡지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미래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금 소득자들을 빈곤에서 또 청년층을 실업에서 어떻게 탈출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목하고 이런 문제에서 반 총장의 건의는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좌절된 청년들은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다고 잡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은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에서의 한식 급식 추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7일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는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강원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회장 전화로 연결해 행사 진행 당시 학생들의 반응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반응은 거의 그냥 한 90% 이상이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음식이 조금 모자란 것은 뭐 2번, 3번 갖다 먹으니까 음식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다가 갖다가 주기도 했는데 반응은 너무 폭발적이었죠. 학생들은 한식 중에 어떤 메뉴에 가장 관심을 보였을까요? 이번에 제공이 된 메뉴와 인기 있었던 한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다 좋아했어요. 그날 특히 잡채가 제일 인기 좋았고요. 그리고 순두부도 엄청 좋아했고, 김치는 저희들 다른 학교, 리저진 학교 하는 양의 2배를 가져갔는데도 김치가 전부 솔드아웃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했는데, 물론 뭐 불고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지만 김치가 특히 좋아했던 것이 제일 인기였던 것 같아요.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는 뉴저지 공립학교에서의 한식 급식 추진을 먼저 진행해 왔습니다. 뉴저지 한식 급식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뉴저지는 이미 이제 그 샘플링 행사와 그리고 푸드 교육까지 모든 행사가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얘들이 가르쳐주는 거 가지고는 자기들이 이제 완벽하게 음식을 만들기 힘드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이제 만들어서 음식 줘라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한국 조리사를 한 명을 원합니다. 자기들이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지금 그 재성 미팅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직원을 구하는데 가격이 너무 싸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이 그 우리 이사협의회에서 그것도 1년치를 같이 지원해서 그래서 교사를 한 명 쓴다면은 조리사를 한 명 쓴다면 그분이 1년 동안에 한 10개에서 20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쿡을 하면은 1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2월 달부터는 또 우리 음식이 들어가긴 들어가는 어떤 방식이 들어갈 것인가는 첫 번째는 그런 방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서 후진시켜서 납품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될 겁니다.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급식으로 한식이 제공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한식이 미 주류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이쪽 25하고 26학년에서는 한국 학생뿐만 아니고 이 아시안 계통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하는 행사는 한 60%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알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 맛을 느끼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 음식보다도 맨날 미국 음식 좀 단조롭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학생들 미국 음식 집에 가는 거 보니까 한 7, 80%가 전부 다 피자였는데 피자만 매일 먹다 보니까 이 동양의 한국 음식 보다도 다른 음식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 입에 잘 맞는 간장으로 만든 그 음식들이 그리고 매운 음식들이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김치도 좀 안 매운 김치와 매운 김치 두 가지를 봤는데 안 매운 김치는 거의 손을 안 댈 정도였고 매운 김치가 이 두 판이나 이렇게 엑스가 나갈 정도로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나라 음식보다는 한국 음식이 일단 우선으로 제일 앞장설 것 같아요. 최초로 한국 음식이 또 학교 음식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욕 공립학교 급식 추진은 위원회 차원에서 경비를 제공했습니다. 한식을 널리 알리는 데 있어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제 이 학교 급식 들어가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늦어지도 3년 만에 성과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뉴욕 쪽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열심히 하면은 한 2년, 내년 후반기부터는 한식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0명, 800명, 1,000명 이제 여기는 3,4,000명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 그래서 그런 비용이 한국 정부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그 각자 이사님들이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첫 번째가 이게 저희들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체 사업은 자체 우리 비용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 사업도 한 40% 정도는 우리가 자체 입에서 또 같이 대표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내년에도 꼭 이거를 지원 사업으로 지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동반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이강원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12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10대 소년의 무모한 행동이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 10대 소년이 브루클린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점프를 시도하다 선로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 30분쯤 운행 중인 지하철 L라인 남행선에서 14살 소년이 뛰어내려 뉴라츠 애비뉴역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로 떨어져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소년은 친구와 함께 있었으며 소년이 떨어진 뒤 그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친구는 소년이 전동차가 뉴라츠 애비뉴역에 다다랐을 때 달리는 전동차에서 승강장으로 점프해 착지하겠다며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시카커스 루트 3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충돌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밤 11시 30분쯤 루트 3에서 차량 연쇄 충돌과 함께 한 차량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사고로 충돌 차량 탑승객들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고 뒤처리를 위해 패터슨 프랭크 로드와 메도울랜드 파크웨이 사이 일대가 폐쇄돼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경이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을 가격하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도주한 남성을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30분쯤 J트레인 캐널역 스트릿에서 용의자가 한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여성을 바닥에 밀치고 복부와 등을 발로 차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담긴 당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일 새벽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주를 덮친 규모 6.5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지진 발생 이틀째인 8일 오전까지 10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방지청 측은 피해 현장에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조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정전마저 잇따라 밤사이 수색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매몰된 주민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8일 오전 6시 49분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캘리포니아주 펀데일에서 서쪽으로 99마일이 떨어진 태평양 해상이며 진원의 깊이는 7.5마일로 파악됐습니다. 지진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쿠바 관타나모 기진의 테러 용의자 수감시설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 회계연도 법안을 가결 처리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2, 반대 7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하 양원의 조율을 거쳐 완성된 이 법안은 지난 2일 찬성 375, 반대 34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패스트푸드 기업 CK 레스토랑의 최고 경영자인 앤드류 푸즈더가 지명됐다고 CNN 방송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푸즈더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양대 노동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초과 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권익 증대를 위한 노동장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의 퇴역 장성들을 잇따라 발탁하면서 차기 행정부가 자칫 지나치게 군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8일 현재까지 낙점한 인물 가운데 군인 출신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내정자 등 3명입니다. 안보총사령탑인 플린은 삼성장군, 매티스와 켈리는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임금이 직원 평균 임금의 100배가 넘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미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의회가 지난 7일 투표로 이를 가결했습니다. 이는 세수 증대로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이 법안은 CEO의 임금이 직원의 임금 중간값의 100배를 넘는 신의 기업에 지방세인 영업허가세 세액의 10%를 250배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멕시코 정치인들이 연말 파티에서 전통놀이인 피냐타 깨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닮은 인형을 사용한 동영상이 온라인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냐타는 스페인어권 사페에서 아이들이 파티 때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쳐서 넘어뜨리는 장난감과 사탕이 가득 든 통을 말합니다. 월드시리즈 우승팀 컵스는 미 프로야구로부터 총 2,758만 6,018달러를 포스트 시즌 선수 배당금으로 책정받아 스태프를 포함해 66명이 1인당 36만 8,872달러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스타벅스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이탈리아 업체와 손을 잡고 전문 베이커리 사업에 뛰어듭니다. 스타벅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카고와 시애틀에 이탈리안 베이커리 제품을 커피와 함께 파는 차별화된 고급 피자 카페를 문을 열 계획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매장을 전 세계 1,000여 곳에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후에 짙었던 흐린 날씨는 서서히 해소되면서 지금은 맑은 하늘입니다. 바람도 약하게 불고 있고요. 밤사이 기온이 3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으나 공기가 무척 차갑겠습니다. 낮 기온 40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밤에는 29도까지 기온이 낮아지면서 겨울밤 추위가 찾아옵니다. 주말에도 추위는 계속됩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하늘이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40도에 머물면서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 쌀쌀하겠습니다. 추위에 대비한 옷차림하시고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늦은 저녁 약한 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기온 때문에 밤부터 비는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옷을 정말 두텁게 입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